1장 빛의 끝은 어디인가? 한밤중 우주 망원경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지구에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단에서 터져나온 빛이 지금 막 망원경의 센서에 닿는 순간이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 빛은 수많은 별들의 죽음, 블랙홀의 충돌, 신비로운 사건들이 남긴 우주의 메시지였다. 과학자들은 늘 물었다. 이 빛은 얼마나 강할 수 있을까? 빛, 에너지, 광도. 우리는 빛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빛은 에너지의 흐름이며 정보이며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다. 그런데 그 흐름에는 끝이 있을까? 빛이 점점 강해진다면 그 끝은 어디일까? 혹시 이 우주에는 더 이상 강해질 수 없는 광도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빛과 에너지 그리고 광도라는 개념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광도란 단순히 밝기의 척도가 아니다. 그것은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별이 내뿜는 에너지, 블랙홀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중력파, 이 모든 것들은 광도라는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 우주의 자연 상수들 중에서 플랭크 상수는 늘 신비롭다. 플랭크 상수, 중력 상수지, 빛의 속도시. 이 세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면 우주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 밀도나 광도를 정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값이 바로 플랑크 루미나시티 바운드다. L 플랑크는 15승 나누기지. 숫자로 환산하면 약 3.6 곱하기 10의 52승 와트. 지구 문명의 전체 발전량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엄청난 값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순한 계산상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 그 자체가 허용하는 최대의 에너지 흐름이라는 깊은 의미를 가진다. 과학자들은 묻는다. 왜 이런 한계가 필요한가? 예를 들어보자. 두 개의 초거대 블랙홀이 충돌하면 그때 발생하는 중력파의 광도는 어마어마하다. 실제로 LIGO와 VIRGO 같은 중력파 관측기들은 이런 사건들을 포착해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아무런 한계가 없다면 우주는 무한한 광도의 빛을 방출하는 현상도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공간은 어떻게 버틸까? 플랑크 빛보다 강한 빛이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연 법칙 어딘가에는 반드시 그 흐름을 제어하는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 것일까? 플랭크 루미나시티 바운드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다. 이것은 우주의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속삭인다. 너무 강한 빛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한계를 넘으면 시공간 그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한계는 물리학의 어느 법칙에서 비롯된 것일까? 고전 물리학일까? 양자 중력의 새로운 이론일까? 그리고 정말로 그 한계는 실제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을까? 이 영상은 이제부터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세 가지 이론 루프 양자 중력 LQG과 정보 게이지 기반 양자장 이론 IG, RUEQFT 그리고 촉근 이론. 각각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플랭크 루미나시티 바운드를 설명하려 한다.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빛의 본질, 정보의 흐름, 시공간의 구조까지 조금씩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른다. 빛의 끝,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그 답을 향한 여행을 시작해보자. 2장 블랙홀에서 나오는 빛은 얼마나 강할까? 그날도 천문대 관측실에는 늦은 밤까지 연구자들이 남아 있었다. 화면 속에 뜬 그래프들은 몇 달 전 검출된 블랙홀 병합 사건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다. 곡선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 그 한가운데 우주가 보낸 신호 중력파가 담겨 있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광도였을까요? 젊은 연구원이 중얼거렸다. 책상 위의 계산기는 빠르게 숫자를 쏟아냈다. 그 사건, 두 개의 30배 태양 질량급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중력파의 광도는 무려 10의 49승 와트를 넘었다. 지구 주위에 있는 모든 별을 한데 모아 터트려도 저런 에너지를 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광도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 질문을 생각할 때 블랙홀은 가장 좋은 예시가 된다. 왜냐하면 블랙홀 병합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강렬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중력파가 퍼져나가는 동안 그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전 우주로 퍼진다. 우리는 그 잔물결을 감지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블랙홀 병합 시에도 그 광도는 플랭크 루미나시트 바운드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강한 블랙홀 병합 사건이라 해도 L 플랭크라는 엄청난 경계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LP랭크의 광도를 가진 빛을 줄여서 앞으로는 플랑크 빛이라 하겠다. 이런 의문이 생긴다. 왜 그럴까? 혹시 자연 법칙 어딘가에 광도 상한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고전적인 물리학에서 보면 이런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 상대론에 따르면 중력파는 원칙적으로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 블랙홀 충돌이 더 격렬하면 그만큼 더 큰 광도를 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실제 우주는 그렇게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만약 L이 L 플랭크보다 큰 광도가 발생하면 시공간이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하게 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한계를 만드는 것일까? 중력파 관측은 단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LIGO, VIRGO, KAGRA 같은 관측기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아간다면 아마도 플랭크 루미나시티 바운드 근처까지 가는 사건도 언젠가 포착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실험적으로 물을 수 있다. 정말로 우주는 플랑크 빛보다 강한 빛을 허용하지 않는가? 그 한계는 고전적 법칙으로 설명되는가? 아니면 더 깊은 양자 중력 이론으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고전 물리학의 한계에서 벗어나 루프 양자 중력 LQG 이론과 IG RUEQFT 촉근 이론라는 세 가지 새로운 관점으로 눈을 돌려보려 한다. 빛의 끝을 향한 탐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블랙홀이라는 우주의 가장 강력한 실험실은 그 끝자락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3장 고전 물리학과 일반 상대론에서의 한계. 광도에는 한계가 없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믿었다. 특히 고전 물리학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에서는 광도 상한선 같은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다. 왜냐고? 중력은 비선형적이긴 해도 이론적으로는 중력파의 강도 역시 에너지를 투입하는 만큼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블랙홀이 충돌할 때 에너지가 더 크면 그만큼 더 큰 중력파가 방출된다. 계속해서 더 크고 더 무거운 블랙홀을 충돌시키면 언제까지나 광도도 높아질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고전 물리학의 직관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는 광도는 결국 시공간의 구조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플랑크 빛보다 강한 빛이 시공간을 가득 채운다면 그 공간은 과연 정상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일반 상대론에서 시공간은 유연한 무대다. 그 위에서 질량과 에너지가 춤을 춘다. 그런데 만약 에너지가 너무 커진다면 그 무대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리학자들이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직관적 의문이었다. 게다가 중력파는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에너지 흐름이다. 빛보다 빠르지 않지만 시공간을 직접 흔드는 파동이다. 따라서 너무 강한 중력파는 시공간의 주름을 넘어서 찢어버릴 가능성마저 있었다. 그러나 일반 상대론 그 자체만으로는 이 문제에 답을 주지 못했다. 고전적 계산에 따르면 에너지가 커져도 이론적으로는 계속해서 더 큰 광도가 가능했다. 어디에도 명확한 경계는 없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역학적인 사고가 필요해졌다.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많은 양자적 효과가 등장한다. 시공간은 단순한 부드러운 무대가 아니게 된다. 그곳에는 양자 거품 퀀텀 폼이 일어나고 빛과 중력파, 정보의 흐름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플랭크 루미나시티 바운드라는 개념이다. 그것은 단순한 상한선이 아니다. 그것은 양자적 시공간이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광도라는 물리적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고전 이론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이 개념을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등장할 루프 양자 중력 LQG은 그 해답을 하나의 방식으로 제시하려 한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IGRUEQFT라는 정보 기반의 이론이 다른 방식으로 답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촉근 이론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그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빛의 끝과 시공간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4장 LQG 루프 양자 중력의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론은 언제나 낯설다. 그 낯설 속에는 늘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다. 루프 양자 중력, 줄여서 LQG. 처음 이 단어를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루프? 양자 중력? 시공간이 고리가 된다는 뜻인가? 그렇다. LQG란 바로 시공간을 고리 루프로 보는 새로운 시각이다.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말해준 시공간은 부드럽고 연속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 무대에도 끝이 있다. 플랭크 길이, 플랭크 시간. 그 아래로 내려가면 시공간은 더 이상 매끄럽지 않다. 그곳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양자적 요동을 일으키는 거품처럼 된다. LQG는 바로 그 거품 속에서 시작한다.
시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끊임없이 얽히고 반복되는 고리들이다. 이 고리들은 시공간의 면적, 부피, 곡률 같은 물리적 양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고리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중력과 시간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플랭크 루미나시티 바운드는 어떻게 등장할까? LQG에서는 중력파조차도 이 고리들의 패턴 위에서 움직인다. 중력파가 지나갈 때마다 고리들은 진동하고 얽히고 재배열된다. 그러나 너무 강한 중력파가 들어오면 고리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패턴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 순간 코스틱스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시공간이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수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LQG 연구자들은 홀스트 작용 홀스트 액션이라는 수식을 사용한다. 거기에 바베로 이미르지 파라미터라는 양자적 상수를 더한다. 이들은 함께 LQG의 위상 공간을 정의한다. 바로 그 공간 속에서 캐시미 연산자라는 수학적 도구가 플랭크 루미나시티 바운드의 존재를 알려준다. 중력파의 광도가 L이 L 플랭크 이하일 때는 고리들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L이 L 플랭크를 넘는 순간 고리들의 위상 공간에서 연속적 스펙트럼으로 변하며 코스틱스 발생, 다시 말해 물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고전 물리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결과다. LQG는 양자적 시공간의 본질에서부터 왜 자연이 플랭크 루미나시티 바운드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점은 이것이다. LQG에서 시공간은 더 이상 고정된 배경이 아니다. 고리들의 끊임없는 얽힘과 흐름으로 구성된 살아있는 존재다. 그 속에서 빛, 시간, 중력파, 모든 것이 태어난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플랑크빛보다 강한 빛은 존재할 수 없다는 플랭크 루미나시티 바운드다. 물리학의 새로운 시각은 여기서 시작된다. 시공간은 양자적이며 그 속에 자연의 법칙이 아닌 자연의 리듬이 숨겨져 있다. LQG는 그 리듬을 듣는 방법을 알려준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해석은 아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다. 빛, 중력파, 그리고 시공간의 흐름을 정보의 흐름으로 보는 시각. 바로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IG, RUEQFT 관점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오늘 비디오 보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